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저희 영지쌤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시작할까요? 상주쌤 녹음해 주실 거예요. 오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일을 겪어도 다른 감정으로 기억할 수 있다. 소문만복내 웃는 문으로 만 가지 복이 들어온다는 성어이다. 운이 아니라 복이 들어온단다. 그것도 만 가지나. 물론 여기서 많은 개수가 아니라 완전하다는 의미이긴 하다. 운이 이미 정해져 있어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면 복은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다. 사람들은 운이 좋기보다는 복이 많기를 기원한다. 소문만복내는 그 비결이 웃음이라고 제시한다. 그 옛날 옛적에 나온 말이 현대 내 생리학으로도 근거에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슬퍼서 웃는 게 아니라 울어서 슬프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해마에 저장된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마는 새로운 경험을 언어와 서사의 형태로 저장하는 기억 중추로 우리가 미처 감정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감정을 주관하는 편도체 옆에 붙어 있다. 이 탓에 편도체가 자극을 받으면 해마도 덩달아 자극을 받는다.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자극받은 경험일수록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도 이와 연관이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오래 기억하는 배경은 대체로 두 가지이다. 느낌이 강렬했거나 반복적으로 떠올렸거나 오늘 아침에 무미건조하게 암기한 사이트 패스워드보다 수십 년 전 눈 내리는 날 종각 앞에서 첫사랑과 수줍게 만난 날이 훨씬 선명하다. 실제로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선명한 기억들을 되짚어보면 앞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지만 의식 혹은 무의식에서 반복 재생한 배경이 크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다. 재생할 때마다 편집과 조각을 가해 최신 리메이크 작으로 만들고는 뇌라는 극장에서 상영한다. 그때마다 감정이 생생한 까닭은 지난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지금 벌어지는 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과거와 미래에서 미래에게 고통받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 그 덕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 이러는데 필수적인 데이터가 기억과 상상이다. 사고와 유추는 새로운 정보를 고유의 기억과 연결해서 그 결과를 상상하는 과정이다. 우리의 뇌는 과거를 최신 리메이크작으로 상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시뮬레이션할 수도 있다. 이런 작업은 해마와 전전두엽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되뇌 피질의 전두엽, 그 중에서도 전전두엽은 사고, 분석, 예측을 거쳐 선택, 결정, 판단하는 등의 기능을 총괄한다. 그런데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변연계가 아동기의 진화를 맞춰 고정되는 반면 전전두엽은 제 기능을 발휘하기까지 빨라야 20년, 늦으면 40년까지도 걸린다. 이런 이론을 알고 나면 어리거나 젊은 인간 종이 왜 그토록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선택, 결정, 판단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부족해도 이상해서도 아니라 정상이다. 어떤 면에서 교육이란 전전두엽의 진화를 앞당기는 것에 목적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편도체의 활성화를 조절할 수 있다. 평균 수명이 대략 40세였던 옛날에는 전전두엽이 진화를 마치기도 전에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을 것이다.
옛 성현들께서 그래서 그토록 잔악계나 수양과 공부를 강조했는가 보다. 우리가 무엇을 혹은 어떻게 선택하거나 판단, 결정할지는 새로운 경험이 의식 혹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기억을 자극하는지에 달려 있다. 부정적인 기억을 자극하면 금지하거나 회피하고, 긍정적인 기억을 자극하면 접근한다. 여기서 긍정적이라는 기준은 객관성이나 사실성이 아니라 과거의 감정 회로를 따라 편도체와 해마의 입력 정보에 의거한다. 네, 이때, 감사합니다. 네, 이때 있지도 않은 일이라든가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는 등의 비판이나 조언, 충고 따위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 실제든 허상이든 조작이든 자신의 뇌에서 최신 리메이크작으로 혹은 시뮬레이션으로 체험한 것이 훨씬 직관적이며 이 또한 중요한 경험이다. 이런 뇌의 생리를 들여다보면 과거와 미래, 현재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늘 동시에 존재한다는 생각이 든다. 지나간 때와 앞으로 올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실제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경험이 의식 혹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기억을 자극할지는 과거의 경험을 어떤 감정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느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과거와 미래의 감정이 현재의 선택, 판단,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저마다 다른 삶의 궤적을 만들어낸다. 다른 말로 경험과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이 있다. 오래전 후배가 탑승한 엘리베이터가 옥상을 뚫고 올라가 버린 사고가 있었다. 건물 외벽 위에 간신히 걸터 앉은 위험천만한 사고였고 다행히 119 출동으로 무사히 구조되었다. 내가 주의 깊게 들은 건 다음 이야기다. 같이 탄 친구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너는 어떠냐고 물으니 이렇게 답했다. 아무렇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 또 사고 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엘리베이터 잘 타요. 네, 감사합니다. 내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19살 때 폭풍주의보가 내린 바다에 빠져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로부터 몇 년 후 수영 간수 받는 나를 보고 친구가 한마디 했었다. 너는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해놓고 물이 안 무섭냐? 그 말을 듣고서야 처음으로 바다에 빠지면 물을 무서워할 수 있겠구나 자각을 했을 뿐이다. 반면에 띵틀에 대한 공포는 있다. 초등학교 때 딱 한 번 5단 띵틀을 넘다가 와르르 무너졌던 기억 때문인데 그 후 중고등학교 시절 띵틀 시험은 거의 빵점 처리되었다. 선생님이 어이없어 하며 다시 뛸 기회를 주어도 고개를 흔들며 속으로 차라리 빵점을 맞고 말겠어 하며 뒤로 물러섰고 친구들은 이 간단한 걸 왜 못하냐며 야단이었다. 나도 내가 왜 물에 빠지는 것보다 띵틀 무너지는 것에 훨씬 고통감을 느끼는지 설명하지는 못한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도 띵틀에 깔리는 것보다 물에 빠지는 것이 훨씬 위험한데 말이다. 사람은 같은 일을 겪더라도 다른 감정을 경험하고 또 다르게 기억한다. 심지어 똑같은 걱정거리를 두고도 어떤 사람은 쉽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여긴다. 각자가 속한 여건이나 상황이 다르기도 하지만 기질을 무시할 수 없다. 에밀 졸라는 테네즈 날갱이를 쓰면서 나는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기질을 연구하기 원했다고 했는데 성격이 타고난 성질이라면 기질은 그에 따른 정서적 반응으로 성향과 비슷한 말이다. 오히려 성격보다 지속적으로 변화하지 않아 운명과 기질은 같은 개념의 다른 말이라는 소리까지 있을 정도이다. 최근 너는 MBTI가 뭐야?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을 쉽게 받을 만큼 MBTI 테스트가 유행인데 직접 해보니 성격이라기보다 기질 테스트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했다고 하는데 MB는 이 테스트를 고안한 두 사람, 마이어스와 브릭스의 첫 글자들이다. 기질과 그에 따른 감정적 경험이 고유의 기억을 만들고 미래와 연결하고 상상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는 롤랑의 이 말이 암시한다. 거기에서는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가 싸우고 있다. 이 전당에서는 늘 새로운 법칙이 낡은 법칙을 대신한다. 인생에 빗대어 한 말이지만 감정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장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역시 새로운 법칙이 낡은 법칙을 대신하지 못할 때 프레임을 갖춘 발상이나 선택, 발언 등을 하게 된다. 우리가 그토록 의존하는 낡은 법칙, 즉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대부분 자신의 기질과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장한 데다 최신 리메이크작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조작을 가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나의 감정에서 과거와 미래가 싸울 적에 이런 새로운 법칙을 낡은 법칙을 대신하기를 바란다. 나는 나의 기분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며 그 주도권을 함부로 외부에 넘기지 않겠다. 설령 과거나 미래에게라도. 슬픔에 대처하는 법.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은 혼자가 된다. 나도 그 사람들의 삶의 일부였고 그들도 나의 삶의 일부였다. 그들과 함께 했던 때가 너무 그립다. 만약 그들이 아직 내 곁에 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그립다. 슬픔의 감정에서 강한 세기가 비탄이다. 비탄은 창자가 끊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다. 속았다, 속았다, 나 속았다. 그 사람 날 버리고 갔네. 이렇게 속을 줄이야 내 몰랐다. 그 사람 왜 날 버리고 갔나? 나 몰랐네, 나 모르겠네, 참 모르겠네. 소홀히 지은 이 시의 제목은 끈을 단 창자장, 단장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슬픔을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을 가진 단 두 글자 단장으로 표현했다. 세상에는 많은 슬픔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유독 애달프다. 서로를 연결한 감정의 줄이 끊어져서 영혼이 수천 군데서 부서져 버린다. 비탄에 빠질 때 인간은 세상에 혼자임을 절감한다. 외로움이나 고독이라는 말로는 충분치 않다. 매일 매순간 이 고통이 어떻게 자신을 쓰러뜨리고 갈기갈기 찢고 구석구석 후비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 세상과 단절된 고립감을 느낀다. 사람이 이토록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도 푸릅니다. 하세요. 일본 나가사키의 바닷가에 서 있는 침묵의 비에 새겨진 글귀이다. 작가 엔도 슈샤쿠는 소설 침묵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신은 왜 침묵하냐고 절절하게 물었다. 비슷한 말을 박완서 선생도 했다. 책 제목이기도 한 한 말씀만 하소서에서다. 선생은 1988년에 부군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석 달 만에 생떼 같은 외아들을 갑작스런 사고로 잃었다. 단장 지혜는 극심했다. 아들을 따라 죽지 못하는 자신을 저주했고 이런 고통을 안겨준 하늘을 원망하며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더도 말고 딱 한 말씀만 하소서. 신을 죽이고 또 죽였다. 하늘만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자신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데 사람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는 모습에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선생은 내 아들이 없는 세상 차라리 망해버리길 바란 건 아니었을까 하고 당시 겪은 비통함을 15년이 지나서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단장에 비유한다면 부모를 여의는 슬픔은
천붕에 비유한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라는 뜻이다. 요시모토 바나나가 쓰고 나라 요시토모와 그림을 그린 소설 데이지의 인생은 그 슬픔을 이야기한다. 데이지는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고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엄마의 죽음을 생생하게 목격한다. 크게 다친 데이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엄마를 따라가려고 하지만 엄마의 영혼은 딸의 생명을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놓는다. 그 우악스럽게 내리누르던 엄마의 손바닥 감촉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생생해서 이런 흔적을 남긴다. 그 광경과 그것을 보았을 때의 내 기분을 나는 절대 잊지 못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 후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이면에서 그 충격과 비슷한 것을 감지하게 되었다. 아무리 평화로운 풍경이라도 그 뒤에는 위태로움이 숨어 있으며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리낌 없이 웃을 수 있음에 신이라 불리는 존재가 결부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꼭 지키고 싶었던 가치, 유일무이한 존재를 상실하는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없게 된다. 내 경우에는 아버지를 여의고 모든 감정이 한두 단계씩 톤다운 되었음을 느낀다. 특히 기쁨이라는 감정이 그렇다. 기쁜 일이 생겨도 예전처럼 막 기쁘지 않고 왁자하게 웃다가도 끝이 적막하다. 축하할 일이 생기는 날이 결국엔 가장 우울한 날이 되고 많은 아이러니가 벌어지고는 한다. 놀랄 일이 생겨도 그리 놀랍지 않고 화날 일이 생겨도 그다지 화나지 않는다. 심지어 무서운 것이 없어졌다.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사소해지고 만다. 그러면서 바람이 생겼는데 진짜만 곁에 두고 싶다는 것이다. 내게 있어 진짜란 진심을 지닌 것이다. 사실보다 진실이 중요하고 진실보다 진심이 중요하다. 소중하다. 유일무이한 존재를 상실하는 경험을 연거푸하고 나서야 진심을 알아보는 눈이 생긴 것 같다. 유일무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함께 나눈 진심과 시간의 있음을 깨우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진심의 힘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7년 정도 걸린 것 같다. 그래도 여전히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든가 떠난 사람은 빨리 잊어야지 같은 말이 너무 가슴 아프다. 상실의 아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며 위로의 말로도 적합하지 않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과 허망함을 자극한다. 상실에 대해서는 충분한 애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슬픔에 빠진 이에게는 충고나 조언 대신 영혼을 쓰다듬어주는 위로와 다정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마침내 비탄의 끝에 다다르면 자기 인생의 한 장이 마무리되어 넘어가는 것을 느낀다. 내 남은 시간을 바쳐서라도 돌이키고 싶지만 잠 속의 꿈 말고는 돌아갈 방법이 없다. 상실의 아픔이 처음부터 예고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가장 유의미한 존재가 사라졌는데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하여 서서히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 그 장에서는 등장인물도 주제도 자신도 달라질 것이다. 서둘러 장을 넘기려 하지 않아도 된다. 때가 되면 저절로 넘어간다. 그렇다고 잔뜩 옹그린 채 넘어가기만을 기다리면 몸과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다. 이럴 때 나는 소금물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만병통치약을 알고 있지? 바로 소금물이야. 내가 물었다. 소금물? 응. 그가 말했다. 바로 땀, 눈물, 그리고 바다. 이자크 디네세나. 눈물, 액체로 된 포옹. 친구가 옆에 선 나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는 저 벌레는 뭘까 묻는다. 줄기에 벌레가 여럿 붙어 있다. 건성으로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다시 나누던 대화 속으로 빠졌는데 얼마 후 친구가 다시 나무를 보더니 아직도 있네 한다. 벌레가 그것도 여러 마리가 다 같이 30분이나 꼼짝 않고 같은 자리에 붙어 있을 리가 없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본 그것의 정체는 바로 매미의 허물.
선태였다. 어린 시절 처음 선태를 발견했을 때 충격이 떠올랐다. 딱 이 하이쿠 구절 같았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울어서 속이 텅 비어버린 매미. 바쇼. 그러나 울어서 속이 텅 비어버린 게 아니라 울기 위해서 벗어놓았다. 그러니 앞서의 하이쿠는 매미가 아니라 바쇼 자신을 투영해 표현한 것이다. 너무 울어서 속이 텅 비어버린 나. 매미가 두고 떠난 허물을 보면서 성장통을 떠올린다. 누구라도 살면서 몇 번이라도 아프다. 어떤 종류의 아픔은 지금까지의 나를 벗어서 내려놓으라고. 내 안에 내가 나에게 보내는 명령이다. 그 신호가 울음일 때가 많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가석방 하면서 받은 통행증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있다. 장발장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무슨 근거로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판정을 받았을까? 해가 감에 따라 그의 영혼이 더욱 메말라 갔다. 천천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마음에 메아르면서 눈물도 만다. 형무소를 나올 때까지 19년 동안 그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린 적이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되고만 장발장이 새롭게 태어난 것을 19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 그날이었다. 죽에 갇혀있던 눈물이 범람하면서 퍼석퍼석하게 메말랐던 마음과 영혼의 물기가 생명이 돌기 시작했다. 맑게 씻긴 마음에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니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보였다. 그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과 타인을 진심으로 포옹할 수 있었다. 눈물, 액체로 된 포옹. 미국 텍사스에 있는 마크 로스코 대성당의 방명록에 있었다는 문구이다. 눈물을 허물을 벗긴다. 아니, 허물을 녹인다. 그제야 내가 당신을, 당신이 나를 허물 없이 포옹한다. 통각, 편, 감정, 어휘.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적절한 어휘로 표현해보자. 감각, 어휘. 아프다, 따갑다, 쑤시다, 아리다, 저리다, 쓰리다, 쓰라리다, 자리다, 후비다, 찢기다, 뻐근하다, 미어지다, 기진맥진하다, 편하다, 괜찮다, 딱딱하다, 말랑말랑하다, 간질간질하다, 근질근질하다. 아프다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우선 따갑다는 찌릿이 아픈 느낌이 있다이다. 가시나 주사바늘에 찔렸을 때도 쓰지만 시선이나 충고 따위가 매섭고 날카롭게 마음을 찌를 때도 쓴다. 따끔하다, 뜨끔하다 등도 같은 풀이를 갖는다. 여기서 좀 더 깊숙이 찌르는 느낌이면 아리다라고 하면 약한 말이 아릿하다이다. 쑤시다 역시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 느낌이 들다이다. 바늘이 아니라 꼬챙이로 깊숙이 들이쑤셔서 흐트러뜨리는 느낌이면 저리다, 쓰리다이고, 저리다의 약한 말이 저리타다이지만 쓰리다의 약한 말은 따로 없다. 아리다와 쓰리다를 합쳐 쓰라리다라고 한다. 어휘에도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기존의 언어가 가진 느낌이 점차 약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리다, 쓰리다, 쓰리라다 모두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이다. 고통의 극한의 이름 표정과 희열의 극한의 이름 표정은 비슷하다고 한다. 통각이 있어 그 어휘는 자리다라고 할 수 있다. 자리다는 저리다의 약한 말이지만 자릿하다의 큰 말이다. 자릿하다의 셋말이 우리가 통상 쓰는 짜릿하다이다.
가슴이나 마음 따위가 못 견딜 정도로 아픈 느낌이 들다라는 뜻을 갖지만 심리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흥분되고 떨릴 때 주로 쓴다. 찌르는 방식이 아니라 긁거나 돌려 깊이 파내는 것처럼 느끼는 아픔은 흡이다라고 하고 잡아당겨 갈리는 것처럼 느끼는 아픔은 찢기다라고 한다. 모두 심한 고통을 알린다. 이런 아픔들이 차곡차곡 쌓여 터지기 직전의 상태가 뻐근하다, 미어지다이다. 견디기 힘든 상태를 알린다. 겨우 견디는데 기운이 다하고 맥이 다 빠져 스스로 가누지 못할 지경이 되는데 이를 한자로 기진맥진이라 한다. 네, 감사합니다. 괴로움이 지나가면 더 이상 괴롭지 않은 것만으로도 좋은 상태, 편하다가 된다. 편할 뿐 아니라 더 이상 걱정이 없다면 편안하다이다. 괜찮다 역시 더 이상 탈이나 문제, 걱정이 되거나 꺼릴 것이 없는 상태를 알린다. 주어나 목적어에 따라서 좋다, 상관없다, 관계없다, 무난하다, 웬만하다, 그럴듯하다 등으로 바꾸어 말해도 통하는 뜻을 갖는다. 사전적으로는 별로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이다 라는 뜻으로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는 말은 분명 커다란 응원의 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좀 나쁘고 보통 이하인데도 괜찮다고 할 때가 적지 않아서 무사안일이나 상대를 안심시키는 용도로 쓰이는 경향이 없지 않다. 편하고 괜찮은 상태를 한동안 유지하다 보면 아리고 저리고 쓰리고 후비고 찢기고 뻐근하고 미어졌던 마음이 신압으로 아무는 것을 느낀다. 눈으로 볼 수 없어 회복의 정도를 가늠하기 힘들지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갑을 두른 것처럼 감정이 딱딱하다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딱딱하다는 맺힌다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맺힌 것이 없이 야들야들하고 보드랍다면, 그래서 말랑말랑하다면 회복된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아무리 극한의 상황이라 해도 CR은 결코 사라지는 법이 없는데 단지 발화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봄날에 비 온 뒤 대지처럼 말랑말랑해지면 씨알이 발화를 준비한다. 씨알이 말랑말랑하면 썩는다. 씨알은 언제나 딱딱하다. 다른 말로 단단하다. 외형적으로 같은 딱딱하다라도 맺힌다와 단단하다로 연유가 다를 수 있다. 씨알은 싹을 틔우기 직전에 간지럼을 탄다. 싹을 틔우고 싶은 의지와 꽃을 피우고 싶은 설렘으로 간질간질하고 근질근질하다. 바야흐로 때가 된 것이다. 수심, 슬픔, 비탄의 감정 어휘. 흔히 슬프다, 힘들다고 표현하는 말.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우는 마음. 걱정, 고민, 근심, 수심, 시름, 염려, 우려, 신명. 기운이 없어지고 풀이 죽거나 약해지다. 의기소침하다, 기운이 없다, 의욕이 없다, 기죽다, 주눅들다. 걱정이나 슬픔에 잠겨 활기를 잃다. 우울하다, 울적하다, 침울하다, 침체되다. 불행을 만나거나 몹시 외롭거나 하여 울고 싶어지도록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고슬프다, 애통하다, 비통하다. 분하고 억울해서 슬프다. 서럽다, 원통하다. 쓸쓸하고 외로워 슬프다, 서글프다,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하다, 초라하다, 하찮다, 변변찮다, 공상맞다, 허름하다, 처량하다, 볼품없다. 사정이나 처지가 안 되어 슬프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가엾다, 딱하다, 짠하다, 눈물겹다, 가련하다, 측은하다, 애달프다, 안쓰럽다, 애초롭다, 애잔하다, 기구하다. 안쓰럽다는 특별히 손아랫사람이나 약자의 딱한 형편에 대해 쓴다. 마음에 모자라 만족스럽지 못하는 느낌이 있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아쉽다, 아깝다, 애석하다, 유감스럽다, 애틋하다. 애틋하다는 섭섭하고 안타까워 애가 타는 듯하다. 정답고
알뜰한 맛이 있다로 두 가지 풀이를 갖는다. 예. 따뜻한 정 없이 쌀쌀 맞고 인정 없는 행동이나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섭섭하게 여겨져 언짢다. 야속하다, 무정하다, 매정하다, 비정하다. 무엇을 잃거나 의지할 곳이 없어진 것 같이 서운한 느낌이 있다. 허전하다, 허무하다, 허탈하다, 썰렁하다, 공허하다. 더할 수 없는 슬픔으로 마음이 괴롭다. 비참하다, 참담하다, 참혹하다, 처절하다, 처참하다, 끔찍하다, 비통하다, 애통하다.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상하거나 기운이 꺾였다. 실망하다, 낙심하다, 낙담하다, 실패하다, 절망하다. 좌절하다, 참담하다, 암담하다. 슬픔이나 노여움 따위의 감정으로 가슴이 갑자기 꽉 차는 듯하다. 뭉클하다, 울컥하다, 북받치다.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느낌이나 생각이 매우 강렬한 마음. 간절하다, 갈망하다, 절실하다, 절박하다, 절절하다, 지극하다, 처절하다, 간곡하다, 사무치다. 넘겼나 봐요. 수정님 읽어주세요. 페이지가 틀린데. 네. 힘든 일을 하거나 어떤 일에 시달려 기운이 빠지다, 지치다, 기진하다, 탈진하다.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없다. 무기력하다, 무력하다, 맥없다, 허탈하다.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리다. 그만두다, 포기하다, 단념하다, 체념하다. 홀로 되거나 의지할 곳이 없어 마음이 구슬프다. 외롭다, 적적하다, 쓸쓸하다, 적막하다, 막막하다. 아무 값어치나 의의가 없다고 느낀다. 무의미하다, 부질없다, 헛되다, 덧없다, 무상하다, 보람없다, 소용없다. 가졌던 물건이나 관계 등이 없어지거나 아주 사라진다. 상실하다, 잃다, 잃어버리다, 놓치다. 자신의 결함이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는 마음, 자책, 후회, 뉘우침, 회한, 각성, 반성, 보고 싶어 애타는 마음, 그리움, 동경, 선망, 흠모, 염원. 관심, 기대, 경계의 감정어휘. 흔히 좋다, 이상하다고 표현하는 말. 어떤 대상이나 일에 끌리는 마음, 관심, 신경, 시선, 주목, 주의, 눈길, 각광, 흥미, 호기심, 궁금증.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호기심이라면 무엇이 알고 싶어 마음이 몹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궁금증. 또 어떤 대상에 마음이 끌린다는 감정을 수반하는 관심을 흥미이다. 생각이나 바람대로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생각하다. 바라다, 원하다, 소망하다, 희망하다, 소원하다, 기원하다, 빌다. 어떤 일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다. 기대하다, 고대하다, 학수고대하다.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 탐나다, 부럽다, 선망하다. 간절하게 그리워하며 그것만을 생각하다. 동경하다, 꿈꾸다, 그리다, 사랑하다, 연모하다. 의심스럽거나 보통과 달리 알 수 없는 때가 있다. 이상하다, 수상하다, 괴상하다, 신기하다, 야릇하다, 특이하다, 묘하다. 정상적인 상태와 다르다는 뜻으로 승자 독식의 어휘인 이상하다는 한자어로 상태나 현상이 정상이 아니다, 보통과 다르다,
이제까지와 달리 별나다는 뜻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지식과는 달리 별나거나 색다르다, 이상하다, 별나다, 별다르다, 유별나다, 색다르다, 독특하다, 특별하다. 생금새 따위가 이상하고 묘하다, 기묘하다, 기이하다, 괴상하다, 흉측하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전과 달리 갑자기 새롭게 느껴진다. 새롭다, 새삼스럽다, 생뚱맞다, 느닷없다, 새퉁스럽다. 순순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언짢은 기분이 들며 기분이 상하다, 거슬리다, 거치적거리다, 걸리적거리다, 방해되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것 같기도 하여 분간하기 어렵다. 아리송하다, 알쏭달쏭하다, 어슴푸레하다, 희미하다, 불확실하다. 어떤 상태가 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실성의 정도, 가능성, 가망, 공산, 여지, 싹수. 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있다, 없다, 적다, 크다를 붙여 쓸 수 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나 욕망, 의욕, 욕망, 의지,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 동기, 계기, 발단, 원인, 충동. 이중 충동은 갑작스럽게 마음을 흔들어 하고 싶도록 만든다는 뉘앙스가 있다.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 단속하다, 경계하다, 조심하다, 주의하다, 삼가다.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알아보다, 주목하다, 눈여겨보다, 살피다, 관찰하다. 앞으로의 일이 잘 되어 갈 것으로 여기다, 낙관하다, 희망적이다. 앞으로의 일이 잘 안 될 것이라고 보다, 비관하다, 절망하다. 마음이 피부가 되어 비단결처럼 부드럽게 느낄 때가 있고 잘못 켠 나무 판자 마냥 까칠까칠하게 느낄 때가 있다. 촉감을 좌우하는 요소로 친절함, 소중함, 기억, 위로, 모욕, 눈물, 의욕, 배고픔, 피로함 등이 있고 그 부드러움과 거친 정도에 따라 편안함, 불편함, 낙관, 혼란, 친절함, 옹졸함, 자부심, 모욕감, 감사, 분노를 느낀다. 마음결의 상태가 내가 머무는 곳을 이상향으로 만들거나 혹은 지옥으로 만든다. 촉감으로 신호를 보내는 감정. 부드럽다에서 거칠다까지, 그리고 그 사이. 부드럽다, 거칠다. 편안함, 불편함. 낙관, 혼란. 친절함, 옹졸함. 자부심, 모욕감. 감사, 분노. 촉감을 좌우하는 요소들. 친절함, 소중함, 기억, 위로, 모욕, 눈물, 의욕, 배고픔, 피로함, 감각 어휘, 포근하다, 부드럽다, 말랑말랑하다, 매끄럽다, 몽글몽글하다, 몽실몽실하다, 간지럽다, 깔깔하다, 까칠까칠하다, 깔끄럽다, 뻣뻣하다, 딱딱하다, 굳다, 팽팽하다, 억세다, 거칠다. 감정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용감하고 담대하게. 부드럽다는 성질이나 태도가 억세지 아니하고 매우 따뜻하다이고, 거칠다는 행동이나 성격이 사납고 공격적인 면이 있다이다. 부드럽다와 거칠다는 곧잘 결과 어울려 쓰인다. 머릿결, 바람결, 살결, 숨결, 마음결이 부드럽다, 거칠다. 이렇게 풀어놓고 보니 부드럽다, 거칠다로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대상이나 사물이라야 결을 붙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머리카락, 바람, 물, 살, 숨, 마음. 보이지 않는 바람이 바다를 움직여 파도를 일으킨다. 잡히지 않는 바람이 바위와 돌을 깎고 나뭇가지의 방향을 외튼다. 바람결이 물결을 일으키고 나무와 돌,
나무에 무늬를 새기고 모양새를 바꾼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성질이 그와 비슷하다. 미풍이 불면 부드럽게, 폭풍이 불면 거칠게 물결친다. 또한 오랜 세월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깎이고 닳는다. 왜 틀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두고 왜 한결같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하루 사이로 달라지는 바람보다는 덜하지 않느냐고 변명하련다. 결은 바탕이나 상태를 가리킨다. 마음의 결이 부드러울 때 이런 사람이 된다. 순한 사람, 넉넉한 사람, 원만한 사람, 유연한 사람, 막힘이 없는 사람, 편안한 사람. 마음의 결이 거칠 때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무뚝뚝한 사람, 퉁명스러운 사람, 사나운 사람, 포악한 사람. 때로 나는 나의 마음결이 거침없이 거칠어지기를 원한다. 용감함과 담대함은 혁명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 도무지 이 세상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욕구인 안전 욕구를 충족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에조차 용감함과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다. 개발하는 데 무모함은 필연이고 무모한 용감함이나 담대함은 집중팔고 실패한다. 실패는 앞으로 자신의 위대한 용감함과 담대함을 어떤 방식으로 발휘해야 하는지 반성하고 모색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친다. 이러한 수고는 무엇을 위한 걸까? 당연하게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이 필요하고 정신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평안이 필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이고 평안은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이다. 메건 더 바이니스 슬픔의 위로에 따르면 비교적 평온함의 증거란 이러하다. 정서적 평정, 자신에게 친절하기, 고통 속에 혼자 벌어지지 않았다는 느낌, 인정받은 느낌, 마음의 안정감, 몸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섭식, 자신의 정서적 상태가 어떻든 간에 주위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 다른 사람의 적절치 않은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분명히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능력, 상대의 말이나 태도를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격양된 감정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그러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스스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이나 세상을 떠난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심리학에서 안전을 최소한의 욕구라고 분류하는데 여기에서 최소한이란 공기나 물처럼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필수 조건이라는 뜻이다. 바로 이 기본을 지키기 위해 용감함과 담대함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이 닥친다. 그때가 언제인지 스스로 감지할 수 있다. 모든 유기체는 항상성을 지니는데 살아있는 유기체가 생존에 필요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대표적인 항상성으로 체온 조절이 있다. 지나치게 춥거나 더우면 뇌가 체온을 높이라든가 낮추라든 신호를 보내고 체온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마음도 항상성이 있다. 안전이나 평안이 깨졌다는 신호, 혹은 잘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를 내보내는데 이것이 감정이다. 감정을 크게 두 분류,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눈다면 긍정적인 감정은 욕구가 충족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부정적인 감정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충족되지 못할 것 같다. 혹은 충족되고 있던 안정적인 상태가 깨지려고 한다. 깨지고 있다. 깨졌다 등의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영하의 추위에서 벌거숭이로 있다가는 얼어 죽는다.
따뜻한 곳을 찾아가거나 옷을 더 껴입어야 한다. 감정도 비슷하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다. 이것이 자신의 감정을 살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에 따라 셋 중 하나를 행위로 선택한다. 접근, 금지, 회피.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대할 때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면 접근할 것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면 금지하거나 회피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이 타인이나 사회의 감정과 꼭 일치하지는 않아 갈등이나 충돌을 겪기도 하는데 이럴 때 용감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감정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거침없이 거칠어져 용감하고 대담하게 접근하거나 용감하고 대담하게 금지 혹은 회피하거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내일 내 감정의 이상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진 찍을게요. 그렇네. 사진을 또 까먹었네.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눈 잘 뜨고 계시고요.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행복한 날 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